자, 이온결합 두 번째 시간 문제풀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 161페이지고요. 시작합니다. 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고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 이온결합이 형성된다. 맞아? 아주 알겠어? 뭐라 설명이 안 된다. 알겠어?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얍삽하다 그래야 돼? 이렇게 얍삽하게 내면 안 되겠지. 됐니?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이온결합을 한다. 그러면 맞았겠지만 근데 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고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지. 금속은 1족 아니면 2족 아니면 3족이겠지. 1, 2, 3족이니까 전자를 하나 내지 두 개 내지 세 개를 잃어. 됐니? 얘는 15, 16, 17족 원소들이겠지. 그러니까 전자를 보통 얻어야 되겠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에 진짜 얍삽하지 않니? 정전기적에 무슨 역에 의해서? 반발력에 의해서. 반발력이면 뭐니? 서로 밀어내는 힘이지. 그 밀어넣는 힘에 의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니? 안 되지. 이온 결합은 뭐 때문에 그래야 돼? 양이온과 무슨 이온이 있어? 음이온의 정전기적 무슨 역이라고 바꿔야 돼? 인력이라고 바꿔야 되겠지. 참 문제 됐습니까? 염화 나트륨이 형성될 때 나트륨 원자의 전자 한 개가 염소 원자 한 개의 염소 원자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겠지. 전자 하나가.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 되는 거고 염화 이온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트륨 여기서 전자를 잃고 염소 전자를 얻어. 됐니?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의 인력에 의해서 됐니? 바로 뭐가 형성되는 거야? 이온결합 화합물이 형성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아주 잘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여기 있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이온결합이 형성돼야 되겠지. 에너지가 가장 낮다. 재벌 에너지가 가장 낮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야?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화학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에너지 준위가 낮을수록 안정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이온결합이 형성된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에너지가 뭐가 좀 이상한데?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가 가장 가까워 버리면 어떻게 되지? 자, 보자. 아까 했던 그래프 있지?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온결합 거리야. 그리고 우린 이 거리를 아까 R0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가장 가까울 때라는 건 R0보다 더 가까워져 보자라는 거지. 그럼 가장 가까우면 R0보다 더 작아졌으니까 얘는 안정하겠어? 되려 더 불안정하겠어? 되려 훨씬 더 불안정해져 버리겠지. 왜? R0를 지나면 갑자기 무슨 역이 커져버려?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왕창 커져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온결합이 말도 안 돼. 이거 고쳐줄 수도 없어. 됐어요. 틀렸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그냥 이름 쓰기니까 이름만 쓰고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이름만 쓰고 넘어가자고 3번은. 자, 보자. 혹시 이거 중학교 2학년들이 배우는데 모를까봐. 염화칼륨. 어이구, 염화칼륨이야. 항상 이온결합을 결합해. 이온결합성 물질은 뭐부터 읽어야 돼? 음이온부터 읽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염화칼륨이 돼야 되겠지. 요거 식 쓸 줄 알아야 돼. Mg는 2가고 Cl은 1가니까 얘가 안정한 화합물이 되면은 모든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겠지. 쓰는 건 이렇게 내렸으면 돼. 됐어요? 그래서 가수를 지수로 내리면 된다. 그래서 Mg, Cl2 이렇게 되겠죠. 산화칼슘이고요. 얘도 2가고 얘도 2가니까 1대1로 만나면 되겠죠. 이름은 산화칼슘입니다. 됐어요? 얘는 산화알루미늄이죠. 얘는 전자를 3개 잃어야 되고 얘는 전자를 2개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 가수를 지수로 내리면 돼요. 또는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전자 6개가 움직였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Al2O3 이렇게 화학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산화알루미늄 그렇게 돼야지. 산화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가스 쓰는 거 잘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한 10분이면 알려줄 수 있어. 알겠어요? 한 10분만 되면 금방 알려줄 수 있으니까 중2 때 배워야 되는데 혹시 중2 때 잘못 배운 친구들은 자 이번에는 이온결합의 성질입니다. 이온결합의 성질, 이온결합성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여기 이게 기준이 없는데 우리 오늘 배울 거야. 비교적 높아. 그 비교적 높다는 건 누구야? 공유결합이나 금속결합에 비해서 비교적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편이야. 알겠니? 그래서 아직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러면 맞다고 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자봐 여기서 전 시간에 암기된 거다. 자 보자. 은성아, 음성이 없지. 됐니?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어. 딱 하나밖에 없지.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어. 뭐밖에 없어? 금속이야. 고체에서 전기가 흘렀대. 그럼 무조건 금속이어야 돼. 알겠니? 딱 하나 예외로 있는 게 누구다고? 흑염. 아무튼 고체에서 전기가 흘렸어. 그럼 무조건 누구 돼야 돼? 금속이어야 돼. 알겠니? 됐어? 근데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온결합성 물질은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지. 왜? 금속만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어. 이건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되는 거지. 이온결합성 물질은 액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전 시간에 했잖아. 액체가 되면 또는 물에 녹이면 또는 용융이 되면 아까 써놨던 거 잡숴 볼게. NaCl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지만 얘가 액체가 돼버리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 된단 말이야. 액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온이 되면 이 양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해서 액체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누구의 특징이야? 이온 결합성 물질의 특성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틀린 말이겠네. 그러면 힘을 가하면 다른 전하를 뜬 이온 사이의 반발력. 그렇죠. 힘을 가하면 얘가 이상하네. 자, 봐. N 이렇게 쓸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앞장에 있어. 근데 내가 힘을 가해. 힘을 살짝 밀어. 힘을 가해서 살짝 밀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한 칸씩 밀리는 거야. 이렇게 한 칸씩 밀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한 칸씩 밀려가지고. 그러면 힘을 가하면 다른 전하를 뜬 이온 사이에 이온 사이에 반발력에 의해서 부스러진다? 말이 교묘하죠? 뭐가 틀린 거야 지금? 서로 그렇지. 다른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어떻게 돼?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고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었으니까 반발력이 생기려면 서로 같은 전하 사이에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어야 되겠죠. 아주 문제가 이렇게 내는 거야. 이번 단어는 시험이 좀 얍삽해. 알겠니? 말장난, 말꼬리, 같은 전하, 다른 전하. 알겠니? 인력, 청력. 알겠어요? 아까처럼. 됐니?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단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 됐죠?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서? 아니,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서. 아주 치사한 거야. 이해됐어요? 됐냐? 간다. 5번 가겠습니다. 5번 봐라. 5번. 아하, 5번. 자, 갑니다. 5번 봐라. 사주기 원소로 된 이온 결합이야. 녹는 점을 부등호로 나타내봐. 아하, 잘 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됐어요? 뭐 있어? 염화, 나트륨, 브롬화, 나트륨. 녹는 점 누가 더 커? 됐어요? 봐봐. 얘 플러스일까? 얘 마이너스일까? 얘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됐죠? 그러면 녹는 점은 누가 결정해? 결합력이 결정한다 그랬지. 결합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랬지. 두 놈의.
됐어요? 근데 얘네들은 전하량이 일가가 똑같잖아. 그럼 뭘 봐야 돼? 전하량이 같으니까 반지름을 보면 되겠죠? 그런데 나트륨의 반지름은 똑같을 건데 얘는 염소고 얘는 바륨이네. 그럼 원자 반지름은 염소의 원자 반지름, 바륨의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커야 돼? 염소 몇 껍데기야? 하나, 둘, 셋 껍데기. 바륨 몇 껍데기? 하나, 둘, 셋, 네 껍데기란 말이야. 됐니? 그럼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커야 되겠어? 바륨이 더 커야 되겠지? 그럼 이온 반지름도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되겠어? 바륨이 더 커야 되겠지? 그러면 반지름이 더 커버리면 결합력은 더 작아져야 되겠지. 반지름이 더 커버리면 결합력이 작아져야 되겠지. 이 결합력이 녹는 점, 끓는 점에 비례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더 커야 돼? 염화 나트륨이 더 커야 됩니다. 얘는 볼 것도 없네.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이번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전하량의 곱배비례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전하량 우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부터 얘하고요. 아이고 누가 더 무조건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겠죠. 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오이구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산화 마그네슘하고 산화 스트론튬이야. 됐어요? 그러면 얘 몇 껍데기야? 하나, 둘, 세 껍데기죠. 됐어? 네 껍데기야. 네 껍데기인데 네 껍데기야. 세 껍데기야. 마그네슘이니까. 근데 얘가 이온 되면 이온은 두 껍데기야. 근데 이온을 두 껍데기로 해도 되고 세 껍데기 원자 반지름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반지름 여기도 있을걸? 스트론튬 반지름이 얘가 훨씬 더 크지? 누구보다 더 커? 마그네슘보다 스트론튬 반지름이 더 크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더 크네. 녹는 점, 끓는 점은 그럼 얘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은 얘가 더 작아야 되겠네. 그래서 얘가 더 작아야 된다. 얘는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 자, 이거 봐. 선생님, 이런 애들이 있어. 얘는 산화 나트륨이고요. 프로루아 나트륨이고요. 얘는 산화 나트륨인데요. 얘는 1가인데요. 얘는 2가예요. 근데 얘는 두 개가 있잖아. 1가가 두 개 있잖아요. 알겠니? 얘는 Na2고 얘는 2가니까 전하량 어차피 1가 곱하기 1 곱하기 2인데요. 얘가 1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량의 곱은 같죠? 이렇게 한다고. 안 그래? 알겠니? 이건 전하량의 개수인 거야. 전하량의 개수. 얘가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단 말이야. 알겠니? 정전기적 인력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지 전하량의 개수하고는 관련이 없어. 됐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1 곱하기 1인데 얘는 몇 곱하기 몇이야? 1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되겠어?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더 크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쪽이 다 크고 얘는 하나 저쪽 답지하고 하나 틀렸네? 지금 얘가 맞았구나. 놀래라. 답지하고 잘못 봤는 줄 알았어. 내 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없었죠? 여기까지 가장 단순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온결합의 성질은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을 외우는 애들이 가끔 봤는데 그 외우는 게 아니라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결정해? 결합에너지. 그래프가 주어지면 결합에너지. 알겠니? 그래프 없이 저렇게 전하량을 주거나 반지름을 주면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게 우선. 전하량이 같으면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거야.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해 안 했나? 우리 시간이 없었나? 이거 했지? 여기까지 한 거죠? 했지? 네. 됐어. 자, 갑니다. 자, 가자. 자, 이제 그래프 문제 몇 개 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 이런 문제. 그래프 문제. 이 문제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거죠. 13번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13번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다시 한번 그래프 나옵니다. 자, 그림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뭐가 돼야 돼? 얘는 인력에 의한 반발력.
인력에 의한 에너지 준위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합친 거 하나밖에 안 보여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준위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준위를 합친 거야. 그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네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R0 여기가 뭐가 돼야 됐어? 여기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으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돼야 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이온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R0는 이온 결합이 형성된 거리다. 아주 잘 맞는 말이겠죠. R0는 이온 결합이 형성된 거리니까. 됐냐? 니은 이온 사이의 거리 거리가 R0일 때보다 멀 때, 여기보다 좀 멀 때, 여기 좀 하지 뭐 그러면. 여기를 잡고 여기를 스몰 a쯤 잡을게요. 여기 멀 때란 말이야. 여기를 말하는 거죠. 멀 때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뭐 해야 돼? 우세하죠 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무슨 lực 우세해야 돼? 여기선 인력이 우세해야 되겠죠. 그럼 요 지점에서는 뭐가 우세해야 돼? 반발력이 우세해야 되겠죠. 반발력이 우세해야 되겠죠. 요 사이에서는 어때야 돼? 인력과 반발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2가 클수록 얘 2가 있잖아. 얘 2. 요걸 뭐라 하죠? 이온 결합 에너지.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잘 맞는 말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아주 잘 맞는 말이죠. 됐죠? 자, 13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기 11번, 12번은 아까 밑에서 한 문제하고 똑같아서 넘어가는 거야. 자, 이제 13번 이 그래프를 이해합시다. 짜잔. 나와라. 이번에는 말이야. 잘 봐야 돼. 이번에는 두 개의 이온 결합 물질이야. 두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야. 이온 결합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 중이야. 근데 이거 설명 먼저 하자. 지금 첫 번째 봐라. NaY야. 그러면 아주 중요해. NaY니까 두 번째 NaX야. NaX야. 됐니? 됐어? 민성아. 겁나 중요한 거야. 됐니? 민성아. 겁나 중요하다고. 여기서 딱 보고 첫 번째 드는 지식이 뭐 있을까? 딱 보자마자 알아야 될 정보는 뭐가 있어? 그렇지. X하고 Y는 일가음이온이야. 알겠니? 다시 이걸 보자마자 X와 Y는 일가음이온이어야 돼. 왜 일가음이온이어야 돼? 지금 이 X와 Y가 임의의 원소랑 결합한 게 아니잖아. 누구랑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치? 나트륨 이온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알잖아. 얘가 나트륨 일가 양이온이고 얘가 일가 양이온이라는 거. 그럼 이게 일가 양이온인데 얘가 하나랑 결합됐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일가 음이온이 돼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어때야 돼? 일가 음이온이 돼야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내가 아는 정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저게 일가 음이온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저 X와 Y는 몇 쪽 원소야? 그치? 17쪽 원소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어요? 이걸 조금 이걸 비틀어서 문제를 내면 X와 Y는 17쪽 원소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내고 뭐라 내버리겠어? 우린 17쪽 원소를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한단 말이야. 뭐라 불러? 할로젠 원소다. 이렇게 시험에서 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X와 Y는 17쪽의 할로젠 원소라는 거 이거 보고 아는 거야. 두 번째 뭘 알 수가 있냐면 선생님 그림 조금 확대했는데 얘가 안 정해졌어. 근데 이 얘가 봐봐. X야. NaX인데 X가 안 정해졌을 때 여기가 R0 값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가. 근데 Y가 안 정해졌을 때는 여기서 안 정해졌어. Y의 R0 값은 이 값이야. Y의 R0 값은 이 값이란 말이야. 됐니?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온 반지름 또는 원자 반지름을 알 수 있겠지. 왜냐하면 어차피 얘가 나트륨이야. 어차피 얘가 나트륨이라고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반지름이. 근데 여기서 와서 결합반 애가 누굴까요? 짧은 거 누구로 할까? Y, X네. X 음이온이야. 얘는 좀 작아. 근데 얘는 좀 더 컸어. Y는 좀 컸단 말이야. 반지름이 좀 컸단 말이야.
얘는 핵이 여기보다 좀 더 커야 되겠지? 얘는 똑같은데 이렇게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나한테 보여준 거 얘를 보여준 거잖아. 됐어요? 그럼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뭘 알 수 있어? 얘네들이 17조 할로젠 원소라는 거 알았지? 근데 X보다 Y의 반지름이 더 크지? 그럼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X하고 Y의 원자 번호를 물어볼 수 있겠지. 알겠니? X의 원자 번호가 Y의 원자 번호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이해됐니? 자, 마지막 정보야. 그 다음에 나는 뭘 할 수 있니? 라는 건 마지막 정보인데 얘는 지금 어때? 요만큼의 이온결합 에너지를 갖는 거야. 근데 얘는 이만큼의 이온결합 에너지를 갖는 거야. 얘는 이만큼의 이온결합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저 이온결합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에 비례하겠지. 그럼 또 세 번째인가? 뭘 물어볼 수 있어? 여기서 볼 수. 그렇죠. 녹는 점 누가 더 크다라는 걸 물어볼 수 있겠지. 녹는 점 누가 더 커야 되겠어? NaX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보고 알아내야 되는 거야. 이 정보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한 그래프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얻을 수 있는 정보. 아, 니네 몇 조 원소야? 됐니? 니네 반지름 누가 더 커? 니네 녹는 점 누가 더 커? 이런 정보를 한 방에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답 내러 가겠습니다. 원자 번호는 X하고 Y하고 누가 더 크다? Y가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X가 라고 돼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니은 녹는 점은 누가 더 커야 돼요? 녹는 점 누가 더 커야 돼요? X가 더 커야 되겠네요. 그죠? NaX가. 그래서 NaX가 NaY보다 높다. 아, 요건 맞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NaX는 고체 상태에서 NaY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다. 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뭐가 문제야?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데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데 그럼 누구냐는 뜻이야? 금속이냐고 묻는 거잖아. 여기 금속이 어디 있어? 지금 디귿에 NaX는 됐어? 제발 그 부호선생님 전화기 갖다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이 문제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알겠니?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야. 됐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또 여러분들 좀 하고요. 여러분들 해야 된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줘야 될 문제는 19번. 엄청 중요해. 별표 100만 개 정도. 물론 이 그래프 전번에 설명했으니까 이게 뭔지는 알 수 있는 거지. 뭐더라? 라는 거지. 짜잔. 이렇게 됩니다. 자, 갑니다. 자, 봐봐. 그림은 2주기, 3주기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고체 X. 아이고,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거지. 2주기, 3주기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고체 X. 됐습니까? 무슨 성물질이야? 이온결합성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왜냐? 얘가 지금 출발이 고체라고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고체에다가 온도를 높인 거야. 그랬더니 여기 점에서 어떻게 돼야 돼? 갑자기 전기전도성이 없었지. 전류가 0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여기 점에서 어떻게 돼야 돼? 훅! 하고 뭐 된 거야? 전류가 흘렀지.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특정 온도 이상이 땅 되는 순간 때 전류가 흘렀지. 무슨 상태가 된 거야? 액체 상태 된 거지 뭘. 됐니? 그러면 이 순간에 얘가 뭐가 된 거야? 액체 상태가 된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액체 상태가 됐다면 이때 온도를 우린 뭐라 그러면 되겠어?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를 우린 뭐라 불러? 에이 설마. 고체가 액체가 되는 순간의 온도를 우린 뭐라 불러? 그래서 녹는 점이라 불러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녹는 점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얘를 녹는 점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문제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고요. 뭐 나머지 하자. 그래서 X는 이온결합성 물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 X에 힘을 가하면 어떻다? 부스러지기 쉽다. 가장 대표적인 이온결합성 물질의 특성이죠. 이온결합성 물질은 어떻다? 힘을 가하면 부스러지니까요. X와 이온의 전하량이 같고 X보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크대, 길다라는 표현을 썼네. 자, 전하량은 같다요. 또 쓸까? 전하량은 같다요. 정전기적 인력은요 상수는 안 써도 되는데 전하량이 같으니까 뭐가 같은 거야?
Q1, Q2가 같다는 거지. 전하량이 같으니까 전하량의 곱에 비례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이 같다 그랬어요 방금. 그런데 봐라. 어딨냐? 이온결합 사이의 거리가 긴 화합물. 이온결합 사이의 거리라는 건 이온 반지름 돼야 되겠죠? 요게 길다라고 지금 지문상에 있어요. 얘가 길대. 긴 화합물은 녹는 점이 가보다 높다라고 써있네. 어떻게 돼야 돼? 높다라면 돼야 된대. 안 되죠? 반지름이 커버리니까 결합력이 작죠? 결합력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녹는 점은 낮아야 되겠죠. 알겠니? 설마 서서 그지? 형님 똑바로 차려야 되겠지? 오케이. 윤표 애가 괜찮아. 아 참. 박윤표라고 있어 우리 카우스에. 박윤표. 박윤표라는 애가 괜찮아. 애가 괜찮지 않냐? 박윤표라는 애인데 엄청 괜찮은 아이야. 됐어요? 자, 문제 더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 푸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결합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끊어주려고.